사람들은 요양원에 가면 버려진 거라고 말합니다. 참 말은 쉽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닙니다. 보내준 겁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처음엔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냄새. 밤마다 아이들 생각이 나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까 봐 꾹 눌렀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더군요. 아, 이건 사랑이구나. 자식들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날 지켜준 거였어요. 덕분에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햇살을 받습니다. 밥도 따뜻하고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외롭다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 속에도 사랑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방 안은 고요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십니다. 따뜻한 김이 코끝을 스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버려졌다고 말해요. 요양원에 보내졌으니 자식들이 나를 떠난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76살이 되었네요. 평생을 새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때는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아침이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낼 준비를 했어요. 아, 엄마, 이거 어디 있어요? 라는 소리 대답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잠깐의 여유도 없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쯤 되면 잠깐의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그 시간도 늘 다음 일을 준비하는 데 쓰였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어느새 밤이 깊어 있곤 했죠. 그때는 힘들다고 느낄 틈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 집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그 소리가 제 삶의 활력이었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피곤함도 잊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손이 많이 갔지만 그만큼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어요. 그런 순간들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조용해졌네요. 이제는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니까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낯설고 어색했어요. 집에서 들리던 익숙한 소리들이 사라지고 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죠. 지식의 초침 소리만 들리는 이 방에서 처음 며칠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 보낸 걸까?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요양원에 보내진 것을 버려졌다고 말하곤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버려진 걸까? 아니면 자식들이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선택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하지만 돌아보면 제 삶은 정말 바쁘고 치열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도 그런 저를 사랑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딸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접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환하게 웃는데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셔서 마음이 편해요.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이건 버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는 걸요. 딸의 눈에서 사랑과 걱정을 읽었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 평화를 느끼죠. 처음엔 혼자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회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끼리 같이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때로는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요. 매주 아이들이 전화를 해줍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은 정말 최고예요. 사랑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낸 것은 저를 더 잘 돌보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 안에서 저는 새로운 평화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나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가족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 또 다른 시각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익숙했던 집의 따뜻한 공기, 매일 아침 들리던 자식들의 목소리, 부엌에서 나는 밥 짓는 소리,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대신 방 안의 낯선 침묵이 제 귀를 채웠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저를 위로해 주진 못했어요. 제가 느낀 건 고요함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이었죠. 처음엔 정말 많이 서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 보낸 게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요양원에 보내진 건 버려진 거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걸까? 내가 정말 버려진 걸까? 아니면 자식들이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선택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제가 살던 집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 가족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식사 시간, 그리고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까지 그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살아온 삶 자체였으니까요. 요양원으로 오기 전날 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부엌 식탁 위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어릴 때 사용하던 작은 컵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 저와 남편은 젊고 활기찼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요양원에 들어온 첫날, 저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참 슬프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요양원을 두고 버려진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말하곤 해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가 정말 버려진 걸까? 아니면 자식들이 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식들도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이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처음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익숙했던 집의 따뜻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아침에 눈을 뜨면 들리던 자식들의 목소리 대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 대신 병원 같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음식도 낯설었어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이라 해도 집에서 먹던 밥맛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한 숟가락씩 천천히 뜨면서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요양원에는 저처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매일 문만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족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다. 결국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더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사랑이 보였어요. 자식들이 보내준 따뜻한 겨울 코트, 방문할 때마다 벽에 걸어주는 가족 사진, 그리고 매일 밤 걸려오는 전화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위로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택은 저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방 안의 고요함이 너무 깊어서 그 고요가 제 마음까지 잠식하는 것 같았죠. 자식들이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운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큰딸이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더라고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환하게 웃는데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그 순간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 안에는 아직도 서운함과 미안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으니까요. 딸은 제 옆에 앉아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죠. 그러다 딸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여기 계셔서 마음이 편해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니? 순간적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불편하단 말인가 라는 생각도 스쳤죠. 하지만 딸아이의 눈을 보니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보였어요. 고민과 죄책감, 그리고 저를 향한 사랑이 뒤섞여 있는 눈빛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버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는 걸요. 딸아이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이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죠. 제가 집에 있으면 딸은 매일 저를 돌보며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모시기로 한 거였죠. 그것은 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딸과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요양원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며 잠 못 이루었는지 털어놓았고, 제가 이곳에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해. 딸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이제 알겠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모신 것은 저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그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딸아이가 돌아가기 전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무엇이요? 엄마? 딸아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죠. 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 속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미안함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따뜻한 사랑과 감사함이 채웠죠. 지금은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양원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으면 마음속이 참 평화로워지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바람이 살짝 불어올 때면 그 순간이 마치 연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이곳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익숙한 집과 가족들이 없는 이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낯설었죠. 방 안에 앉아 있으면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곳에 적응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정원을 산책하다가 옆 벤치에 앉아 계신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첫 인사는 어색했지만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여기 처음 오셨나 봐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의 자식들 이야기, 젊었을 때의 추억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의 생활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끼리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죠. 그렇게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단조롭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침 산책 후에는 식당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 시간에 참여하기도 해요. 저는 요즘 그림 그리기에 빠졌어요. 젊었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이지만 지금은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면 방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영상 통화를 해요. 화면 속에서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하고 외칠 때면 제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매주 아이들이 전화를 해줍니다. 큰딸은 늘 엄마,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작은 딸은 요즘 손주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제가 마치 손주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은 정말 최고죠.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손주들을 보면 제 얼굴에도 절로 웃음이 번집니다. 그날은 온 방이 웃음으로 가득 차요. 손주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거나 간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처음엔 이곳에서의 생활이 외롭고 쓸쓸하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곳에서의 삶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전히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가끔 마음을 아프게 하긴 하지만 그 대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사랑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자식들이 저를 이곳에 모신 것은 저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더 잘 돌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합니다. 사랑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게 사랑은 늘 곁에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자식들과 함께 웃고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낸 것은 저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더 잘 돌보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죄책감을 느꼈을지 생각하면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늘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은 저를 집에서 모시고 싶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며 부모님까지 모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식들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저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요양원을 선택한 거겠죠. 그건 저를 향한 아주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해온 모든 일들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죠. 배고프면 먹이고, 아프면 돌봐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어요.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보니 자식들도 저를 위해 희생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하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겠죠.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로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사랑은 때로는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제 마음속에 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감사함이 채우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건 단순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곳에서도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느끼는 맑은 공기와 새소리, 친구들과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아이들과 손주들의 전화와 방문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제 삶을 다시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제게 준 것은 단순히 요양원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였어요. 사랑이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도요. 자식들이 저를 이곳에 모신 것은 그들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준 비가 되었어요. 나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었을까? 아니, 이미 충분히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미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 속에서도 나는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부모로서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첫걸음을 지켜보고 첫 단어를 듣고 첫 학교 가는 날 손을 꼭 잡아주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든 게 당연했어요. 배고프면 먹이고 아프면 돌봐주고 넘어지면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들 말이에요. 그게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도 큰 선물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자라났고 나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손은 떨리고 다리는 힘을 잃어갔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짐이 된 걸까? 내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이 결정을 내렸을지요. 그들의 눈에는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사랑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위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방 안의 고요함이 너무 깊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도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시간도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매주 걸려오는 아이들의 전화와 손주들의 방문은 제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목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피어오릅니다. 화면 속에서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외칠 때면 저는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야 알겠어요. 아이들이 내게 준 것은 단순히 요양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발견할 기회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고맙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셔서 마음이 편해요.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야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